자,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이제 밑에 오늘 쭉 조정을 쭉 올라오다가 최근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밀려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결국 60일선 터치하고는 트램플린으로 옆쪽에 보면 이제 지수 나오죠. 똑 떨어졌다가 V자로 이렇게 반등하는 것처럼 삼성전기 역시 똑 떨어졌다가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 들어온 찍어 보면 이제 뭐 증권사 쪽에 리포트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삼성전기가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놓고요. 앞쪽에 보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기판, 뭐 사실상 완판. 뭐 이렇게 하고 앞쪽에 계속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이건 뭐 계속해서 좋은 얘기 나오는 거 이게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 풀 가동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삼성전기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둘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삼성전기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어 있는 구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름이 삼성정밀항공이었죠. 자, 이 삼성전기의 예전 과거 이러면 지금 현재의 삼성전기라는 이름을 쓰기 그 이전에 삼성전기의 회사 이름은 삼성전자 부품입니다. 삼성전자 부품이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부품이 있죠. 딱 여기서 지금 삼성전기라는 회사의 이 체제 자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자, 이래서 실적이고 주가고 뭐고 다 그대로 삼성전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버리는 종목입니다. 이렇게요. 자. 삼성전기가 보통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될 때는 삼성전자보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종목들이 반도체가 굉장히 깊숙하게 나쁜 사이클 갔다가 돌아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메이커들 사이클보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돌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돌고 이 메이커들의 실적이 돌기 전에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업황이 돌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이제 뭐 미뤄뒀던 혹은 준비해뒀던 설비 투자들 같은 걸 하잖아요. 업황이 개선이 될 때 다시 설비 투자를 증설을 하죠. 지금 레거시 3D 낸드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 전에 HBM이 올라온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증설을 하면서 먼저 올라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그냥 삼성전자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약세로 밀려 들어오는 구간에서 이제 그 전에 못 따라 들어갔다 먼저 까졌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고점 이후의 구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제 고점가 조금 달라져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앞서서 삼성전기 작년 말에서 먼저 한번 이렇게 치고 좀 올라 들어왔었죠?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빠져나오더라고요. 요 뒤로는 계속해서 조금 더 빨라요. 이게 이제 앞에 기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 PCB 업종들에서 많이 보던 것처럼 이거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더 셌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 이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까지는 쪽에서도 그렇게 아주 대단히 많이 까지지는 않았고요. 삼성전자 2021년에 최고 실적, 그다음에 2022년에 조금 후퇴한 다음에 2023년에 반토막 가까이 깨졌고 작년에 이미 벌써 회복으로 벌써 먼저 들어갔죠. 삼성전기는 2023년이 실적 봐라. 그리고 회복 들어가고 올해 이렇게 회복되고 계속 회복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실적 추정치가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 상향시 큰 게 비하면 삼성전기의 실적 추정 상향이 좀 느리게 진행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앞에 보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삼성전자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2021년에 실적 최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조금 깨졌다가 2023년에 박살났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해 조금 올라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76조를 때려놔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망치대로라 그러면 삼성전기가 위에 앞서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앞서가야지. 이 전망치대로 하면
삼성전자가 앞서가야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전망치를 급속도로 상향시킨 거에 비한다 그러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혀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똑같이 들어가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으로 이제 다시 최근 저점, 올해 저점으로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점 저 아래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찍고 빠져나오는 구간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조금 더 앞서서 나갔다가 조정받는 와중에서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가 버렸죠.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간 부분 요거 따라 맞힌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대비해 가지고 아주 대단히 뭐 특별하게 좋다거나 뭐 완판에다가 뭐 실적 추정치 상향, 그러니까 앞에 비교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상향에 비한다 그러면 얘들이 지금 실적 추정치를 느리게 상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더 많이 떨어져 본 부분을 키 맞추기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나요. 앞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삼성전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삼성전자 부품 더 길게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아무리 길게 봐봐야 다 똑같아요. 예? 삼성전기는 그냥 삼성전자 부품이에요. 자, 멀리 가면 이제 좀 많이 벌어집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이기는 때도 있고요. 왕창 이기는 때도 있었죠. 예. 요 같은 케이스는 전기차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전기차 이슈였습니다. 예. 여태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삼성그룹의 전기차가 두 개 회사로 나갔었어요. 삼성전기와 삼성 SDI 두 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단연 압도적으로 삼성전기가 빠른 흐름들 나타냈었죠. 2009년 하반기부터 들어갔던 전기차,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전기차의 태동이 2009년 하반기 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선도로 치고 나왔던 종목이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기가 2차전지 쪽에 최초 종목입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뒤따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삼성전기를 일단 삼성전자를 뒤따라 들어간다는 얘기야.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언더로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구간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계속 따라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구간을 지금 오래 들어오면서 지금 거의 지금 다 따라잡아서 지금 맞춰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붙여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키 맞추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단히 좋은 종목이 아니고 이 둘 중에서 삼성전자와 전기 중에서 똑같이 어차피 똑같은 모멘텀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 쪽의 모멘텀을 조금 더 받으면 삼성전기가 조금 앞서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의 이슈를 모멘텀 가면 삼성전기가 조금 뒤따라가는 형태. 요게 통산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 부품, 휴대폰 부품 둘 다 다릅니다. 삼성전자형 종합부품, 세계 최대의 종합전자 부품 회사잖아요. 삼성전기. 이렇게 간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처진 쪽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둘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삼성전기의 매력은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데 못 따라 들어가서 처져 있을 때 그때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온다. 요 정도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키가 똑같아져. 고점 대비 12.38% 하락이죠. 삼성전자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똑같이 진행돼요. 삼성전자 외국인 사고, 기관들 미친 듯이 달려 들어와 가지고 사고, 또 쫙 팔았다가 다시 또 대사고. 전기 똑같죠? 뭐 차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과정에서 좀 많이 팔았죠, 이거. 많이 팔았던 거 이걸 커버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빠르게 돌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를 넘어가지고 오버돼서 한참 더 달려들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추격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오랜만에 뭐 관심에도 오르고 특징주도 올라서 살펴봤습니다.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약세 쪽에 섰거든, 강세 쪽에 섰건 종목 다 잡아드리고 있죠. 자, 어제 약세, 오늘 약세 들어가는 쪽에서 여행주 같은 거 공략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약세장이라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는 없죠. 전문가분들이, 자, 20여 번의 전문가들이 특기 분야가 다 다르고, 그리고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 세력 급등주들 중심으로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특히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거나 횡보해서 이렇게 흐름 보일 때 같은 경우는, 자, 상승하는 종목이 얼마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자, 앞쪽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지난번 조정 같은 경우는 지수 개박살나고 했는데 상한가 종목은 오히려 더 늘어서 9개까지로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뭐 살 게 없거든. 어떻게 살 게 없는데. 그러니까 빡 하고 그때 이슈 뜨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냥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어제 여행주 노랑풍선 같은 경우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수급 몰려 들어가면서 그냥 뭐 미친 듯이 튀어나가 버리는 흐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예? 시장 밀려 내려갈 때 요때 반대로 빠져나오는 개별 급등주 잡으면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나거든. 자, 훨씬 앞에도 여러 번 얘기해드렸죠. 평상시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빠른 속도와 더 강한 강도로 올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세장인 같은 경우에, 약세장으로 가는 경우는 틈새 개별적으로 접근하라 라고 저희 방향 제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가 틈새 개별 종목을 다루냐, 요거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바로 답 다 나옵니다. 이 추천주가 아침 시까지 추천 들어가고요, 1시간 있다가 책실은 나와요. 1시간 있다 보니까 뭐 한 20% 올라가 있어. 책실은 딱 나갑니다. 그리고 딱 땡, 다 먹었다 끝 이러고 가거든요. 왜 재료 나오는 종목 번개가 쳐 들어가서 딱 잘라먹고 나와버리고, 요런 분들도 있고, 저같이 사는 사람처럼 한번 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 달은 들고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저렇게 위쪽으로 추가는 잘 안 들어가죠.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가 돌아 나올 때, 이렇게 아주 언더 상태에 있다 돌아 나올 때, 요게 이때 표시드렸지 않습니까? 추천할 때 이런 때 사가지고 한 달 이상 쭉 들고 들어가는 저 같은 스타일도 있고, 약세장에서 이런 종목들 노려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하게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